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구독자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제 동생이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엄마가 평생 데리고 살았는데 한 달 전 93세로 돌아가셨어요. 동생은 61살이고 저는 언니인데 69세예요. 나도 늙고 힘들어서 동생을 돌보기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평생을 산 거잖아요. 이 동생분 입장에서는 엄마랑 60년을 살다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충격이 되게 심하실 것 같고, 우리 왜 농담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장례식장에서 결정이 된대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친지들이 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장례식장에서 결정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될까봐 너무 겁이 나요. 제가 계속 지연이를 데리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죽으면 우리 채림이가 어디다가 이런 사연 보내가지고 이럴까봐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이 동생분을 데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장애인 복지관 이런 데를 가서 뭔가, 분명히 지금 정보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이고 노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실 거예요. 네, 이 언니분이.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고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이 자녀분하고 같이 사신 거면은 이분이 그렇게 막 나쁜 상태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같이 살만하니까 그냥 계속 사셨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공의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해주면은 제 생각에는 뭐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조금 언니분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도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데 가신 다음에 분명히 이제 이 정도 되면 수급이거든요. 수급자. 국가에서 이 사람을 부양 의무를 해주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분을 이제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급 판정 받으시고, 그래서 수급에 따른 어떤 국가의 지원 체계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분도 그렇잖아요. 언니분이 그러면 계속, 만약에 어머니가 하는 일을 그냥 언니가 다 맡았어 지금. 그럼 언니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문제예요. 그럼 언니 죽은 다음에 이 언니 되시는 분이 자녀분들이 계시면 그럼 자녀분이 할 건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어쨌든 이 동생분의 어떤 자립이나 독립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너무 정보가 너무 없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근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근처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가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에 가거나, 서울이시면은, 만약에 서울이다 그러면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시기를, 네, 가셔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 해주시면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지원 서비스 체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93세 노모가 아무리 건강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노모가 이렇게 계속 그냥 집에서 같이 지낼 정도였으면 정말 뭐 과히 너무 뭐 맞아요. 힘든 케이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당장 안 된다 그래도 65세가 넘으면 또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장애인 복지관하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뭐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65세가 넘으면 그 지원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그렇게 몇 년은 어떻게 이 언니분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한다 하더라도 이 동생분 65세 이후에는 다른 서비스들을 또 같이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어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일단 같아요. 활동보조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받으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왜냐면- 활동보조 이런 거 이제 일단 신청하고
또 독거니까 시간도 더 나오고 그럼 이제 인력 서비스가 되거든요. 이런 사연이 정말 남 같지 않은 게 저희 지회에도 얼마 전에 보호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40이 넘었고 이제 60대 중반의 어머님이 건강하신 분인데 폐렴에 걸려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너무나 황망하고 그 친구가 정말 이렇게 내 앞에 다가온 일과 같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빨리 그러니까 뭔가 만약에 뭐 내가 뭐 정말 뭐 시한부나 뭐 이런 질병에 걸렸으면은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늘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왜냐면 당장 내가 내일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그 부부가 죽은 다음에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 뭐 동생이나 뭐 위에 언니나 뭐 누가 봐야지 뭐 너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가 말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걸 다 제외하고라도 이 장애인 당사자가 60평생을 엄마랑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사람이 살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격이 좀 덜하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연이 같이 정말 삶이 뭐고 죽음이 뭐고 이런 걸 몰라. 이별이 뭔지 이런 걸 모르는 아이가 계속 살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뭔가 뭐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엄마 하늘나라 갔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아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 충격은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지연이가 제정신으로는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연이한테 지연아 사람은 말이다 누군가 태어나면 죽는겨 이렇게 얘기한다고 걔가 알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방법은 지연이의 생활 패턴에서 내가 없어지는 거를 선택했어요. 저는 지금 그게 지연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 지연이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생활 패턴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우는 거야. 벌써부터 슬퍼. 아니 근데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얘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어쨌든 도움을 받든 뭐를 하든 이렇게 살아. 근데 어느 날 엄마를 보면 너무 좋은 거지 그냥 반가운 사람. 우리 왜 친정에 가끔 가듯이 그냥 그래야.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물론 그런 생각이 있지만 본인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걸 찾긴 찾을 거예요. 엄마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지연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지연이가 나를 찾거나 뭐 내가 이렇게 막 매일 뭐 야근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오고 이러면은 엄마를 찾는다고 하는 말이 너무 가슴 아파요.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 우리 지연이가.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일단 떨어지자. 이제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뭐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만약에 지연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채림이가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 난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